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 트윈 X USB 3 인터페이스 for Windows입니다. 일전에도 유니버셜 오디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을 몇 개 리뷰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리뷰했던 아폴로 솔로 USB라든가 유니버셜 오디오의 입문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볼트 시리즈의 상위 제품군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폴로 트윈 X의 썬더볼트 모델이 발매된 지 3년 만에 USB 버전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근 3년여 만에 발매된 아폴로 트윈 X의 USB 버전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언박싱 먼저 확인해보시죠. 이번에 언박싱 해볼 제품은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 트윈 X USB 3 인터페이스 for Windows 버전입니다. 이 아폴로 트윈이라는 제품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대표적인 데스크탑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일단 본격적인 언박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아폴로 트윈이라는 제품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최초의 아폴로 트윈 같은 경우는 초기 아폴로 실버랭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원래 실버 색상으로 201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썬더볼트의 보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맥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윈도우 유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시됐던 것이 아폴로 트윈 1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폴로 트윈 USB for Windows 버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기존 썬더볼트 모델이 아폴로 트윈 MK2란 이름으로 공개가 되면서 세대가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폴로 트윈 MK2를 기반으로 한 USB 3 for Windows 버전의 발매를 기다리셨는데요. 아폴로 트윈 MK2 같은 경우는 USB 버전이 발매가 되지 않았었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시에 아폴로 트윈 마크2 모델이 발매될 쯤 해가지고 전반적인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군 라인업이 윈도우를 지원하게 되면서 유니버셜 오디오에서도 아폴로 트윈 마크2를 기반으로 한 USB 버전의 발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트윈 마크2 같은 경우는 USB 버전 없이 썬더볼트 버전만 발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9년 아폴로 트윈의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로 트윈 X가 발매가 되었죠. 사실 발매가 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아폴로 트윈 X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데스크탑 제품군 중에서는 최상급의 스펙을 자랑하는 AD/DA 컨버터를 탑재하고 있죠. 물론 유니버셜 오디오 특유의 DSP 칩을 탑재한 UAD 플러그인을 이용한 니어 제로 레이턴시의 실시간 오디오 프로세싱은 덤이고요. 자,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USB 버전 발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외의 행보였어요. 기존 1세대 기반의 아폴로 트윈 USB 버전이 발매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라든가 여전히 썬더볼트 3, 4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메인보드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발매를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요. 자, USB 3 인터페이스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헤리티지 에디션이에요. 자, 원래 아폴로 트윈 X 같은 경우는 탑재되어 있는 DSP 칩의 개수에 따라서 솔로, 트윈, 쿼드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 USB 버전 같은 경우는 아폴로 트윈 X 듀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듀오 모델만 출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자, 한번 언박싱을 해보죠. 아이고, 자, 원래 이게 여기에 붙여져 있는 건데 떨어져 있네. 자,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일단 제품의 상세한 부분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확인한 후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뭐 간단하게 스타팅 가이드가 있고요. 가서 계정을 만들고 연결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하드웨어를 등록을 하고 플러그인 인증을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자, 규격에 맞는 어댑터.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 플러그가
자, 이 모양 때문에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플러그는 유럽산 규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꽂으면 국내 콘센트에도 연결은 가능한데 잘못하면 이제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배송온 박스에 같이 이렇게 대치코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꼭 이걸 연결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뭐 다른 규격 콘센트라도 마찬가지고. 안 들어가지. 뭐 아까 보여드린 유럽산 커넥터에 연결을 하시거나 뭐 이런 11자형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일본식 커넥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네. 어쨌든 꼭 이제 어댑터 규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뒤집고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00V에서 240V까지 지원하는 프리볼트 어댑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코에 바로 연결을 하셔서 변압기 없이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별도의 USB 케이블은 따로 번들로 끼워주는 건 없네요.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이 제품의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로 X4를 1년 정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여기 전면에 보시면 뭐 간단하게 노브가 있고, 자, 프리앰프 섹션, 모니터 섹션 바꿀 수 있는 버튼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인풋, 토크백, 뭐 DIM, 로우 컷, 뭐 알트, 뭐 팬텀 파워, 네, 뭐 그리고 외 펑션 기능들, 뭐 모노, 위상 반전, 네, 그리고 뮤트, 링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로 여기서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앞면에는 하이지 단자, 자, 그리고 역시나 헤드폰 앰프. 이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도 출력만 봤을 때는 상당히 데스크탑 인터페이스 중에 뛰어난 수준이죠. 예전에 아폴로 트윈 마크 1, 2 모델이 DA 컨버터 스펙이라든가 그런 밸런스 때문에 조금 평이 애매했던 시절에도 이 헤드폰 단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악평이랄 게 없었던 제품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뒷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 그리고 라인 인을 받을 수 있는 콤보 잭, XLR로 연결하면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치고 TRS로 연결하면 라인 인으로 외장 프리앰프를 연결한다던가 외부 장비를 연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모니터 LR 그리고 라인아웃 3, 4 해가지고 최대 2조의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디지털 옵티컬인 ADAT과 스피디프를 동시에 지원하죠. 그리고 어댑터 연결 단자, 스위치, 파워 스위치, 온오프, 자, 그리고 USB 3로 연결을 하는 USB-C 타입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SB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SB 3를 지원하는 USB C2C, C2A 케이블을 구매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폴로 트윈 X USB 3 for 윈도우스 전반적인 언박싱과 제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챕터로 가서 좀 더 이 제품의 마이크 녹음 샘플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 샘플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폴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복각한 UAD 플러그인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유니즘 프리앰프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아폴로 솔로 USB 버전을 리뷰할 때도 유니즘 프리앰프를 적용시킨 샘플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아폴로 솔로에 비해서 아폴로 트윈 X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AD 컨버터의 성능이 아폴로 솔로에 비해서 훨씬 좋기 때문에 같은 유니즘 프리앰프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퀄리티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된 샘플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길은 지금 긴 산호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아폴로 트윈 X USB 3 인터페이스 for 윈도우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UAD 홈페이지로 가셔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아폴로 트윈 X USB를 지원하는 UAD 소프트웨어 버전 10.2.5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봅시다. 자, UAD 셋업. 자, 이렇게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당연히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재시작을 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라든가 혹은 뭐 이런 몇몇 추가적인 설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UAD 콘솔이 나올 거예요. 콘솔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UAD 미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저의 UAD 계정과 연동이 돼가지고 USB 헤리티지 에디션을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떠요. 바로 한번 등록을 해보죠. 몇몇 가지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있고요. 자, no thanks. 자, 그리고 플러그인 인증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인증을 하고 몇몇 플러그인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 플러그인들은 스타트 데모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뭐 오토튠 리얼타임 어드밴스드라든가 스타트 데모 하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14일 동안 데모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써보시고 이제 괜찮으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치와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아폴로 콘솔을 한번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번에 아폴로 솔로를 리뷰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뤄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폴로 콘솔 창에 대한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UA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라든가 저번에 제가 올렸던 리뷰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 OBS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번에 아폴로 솔로를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UAD 같은 경우는 루프백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DAW가 아닌 일반적인 WDM 장치를 사용을 하는 인터넷 방송용 프로그램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OBS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분이 개발을 하신 아시오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제 SM7B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55dB 정도로 마이크 인풋을 올려놨고요. 추가를 하셔가지고 아시오 인풋 캡처. 자, 유니버셜 오디오 USB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누르고 다시 속성에서 자, 일단 마이크 채널을 이렇게 해서 모노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 인풋을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로우 컷을 건다든가, 자, 유니즘 프리앰프를 사용을 해서 아까 제가 잘못 선택해서 데모를 시작한 V76, 자, 이렇게 해서 자, 게인을 좀 더 올려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서트에서 오토튠 리얼타임 어드밴스, 자, 일단 바이패스 해놓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무료로 주는 리얼버브 프로 정도로 해서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폴로 트윈 X USB 3 인터페이스 for 윈도우스 간단하게 언박싱, 마이크 프리앰프 샘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며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아폴로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DSP 칩을 활용한 UAD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실시간에 가까운 니어 제로 레이턴시로 녹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물론 지금 시점에 와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타사의 제품들 또한 DSP 칩을 활용한 실시간 플러그인들을 탑재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AD 플랫폼의 실시간 플러그인은 여전히 강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녹음 작업을 많이 하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UAD만한 선택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출시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강력한 컴퓨터 스펙이라든가 유니버셜 오디오의 뛰어난 아날로그 하드웨어 복광 능력을 기반으로 한 UAD 플러그인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사실 이건 아폴로 트윈 X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반적인 아폴로 라인업의 DA 컨버터 스펙이 취향을 굉장히 가린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폴로 트윈 X의 DA 컨버터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실제 청음 시에도 웬만한 입문형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들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비슷한 컨버터 스펙의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서 결이 다른 방향성으로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녹음 작업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UAD 플러그인 플랫폼도 필요가 없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점인데요. USB 3 인터페이스 for 윈도우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맥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윈도우스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맥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썬더볼트 단자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맥북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는 썬더볼트 단자가 2개밖에 달려있지 않는데 설사 데이지 체인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포트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썬더볼트 독이라든가 USB 허브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USB 모델도 맥을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폴로 트윈X USB 리뷰를 해보았고요. 유니버셜 오디오의 아폴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증받은 훌륭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녹음 작업이 많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개인 작업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양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